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3학년도 촌촌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 집합인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명확한 부분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3의 배수, 12의 약수, 안경 썼다, 1의 자리 숫자가 5다. 아이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 거고, 다시 살펴봐도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 이 부분들은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 기준이 좀 명확치 않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합이 아닌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A차 집합 B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공통 1, 3, 5, 7, 9, 1, 3, 5, 7 이렇게 좀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 4, 6 이렇게 좀 3개가 남았죠. 아이고 그 집합이 이제 원소의 개수로 갔군요. 3개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A차 집합 B 벤다이건 그리듬 이렇게 A만 있는 부분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차집합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물어봤습니다. 절차를 잘 지키면 되죠. f1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해주면 3 되겠고 그 다음에 g에다가 좀 3을 이렇게 좀 대입해서 결과 구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기본 개념 돼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명제의 역이 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역을 구하면 되죠. 나 P이면 Q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이 참이다라고 해주면 대우 이거에 좀 대우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나 Q이면 P이다 이런 부분들이 참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나 P이면 이런 부분들 좀 안 보이고 역순 부분 안 보이고 그럼 대우 관계를 찾으면 되겠죠. 나 Q이면 P다. 4번이 있군요. 이렇게 정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살피려면 P의 여집합이 Q집합에 또 포함된다. 이런 거 놓고도 풀 수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필요하면 집합의 포함 관계까지 그려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수 대응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 F1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1이 가서 대응되는 숫자를 이렇게 좀 찾으면 되니까 4 찾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F 역함수 2입니다라고 해주면 거꾸로 2가 가서 대응되는 숫자 3을 좀 찾으면 되겠고요. 다음에 F3, 3이 가서 대응되는 건 2를 찾으면 되겠고 F2를 또 무엇입니까? 물어봤으니까 1입니다라고 해서 합성함수 결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3, 1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이 부분을 다 더하게 해주면 정답 8입니다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대응이 좀 나와 있으니까 역함수라든지 합성함수라든지 기본 개념 조금만 좀 정의돼 있으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대한 댓글 내용으로 옳은 학생들을 좀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칭 1, 마이너스의 대칭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x축 대칭했다는 이야기는 y부호가 바뀌는 거죠. y부호가 좀 이렇게 바뀌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니까 1,2입니다 라고 정답 받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일단 x부호, y부호 모두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x, y부호 모두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1,2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1, 2 역시 맞습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y는 equal x 대칭하게 되면 x, y가 서로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2,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마이너스 아이고 부호를 또 안 바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롱과 다롱이 맞습니다라고 풀어간 3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대칭 이론 한 문제 골고루 좀 다 물어봤습니다. x축 대칭, 원점 대칭, 그다음 y는 equal x 대칭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래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론 점검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3의 약수 집합이면 1, 3 이 정도가 되겠고 12 약수면 1, 2, 3, 4, 12, 2, 6, 12, 12 이렇게 이런 원소들이 있는 거죠. 자, A 교집합 X는 공집합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하는 X에는 1, 3이라는 원소 들어가면 안 되겠고 B합 X가 B라는 얘기는 X라는 것은 이제 B에서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나 그러면 B집합의 부분집합인데 1이랑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 4, 6, 12 가지고 좀 만들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라면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돼서 16입니다라고 해서 부분집합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1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내용. 이제 문제에 주어진 부분들 해석 조금만 좀 하면 되겠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뭐 이런 원소를 좀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합집합이 B입니다. B집합에 쏙 포함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뜻 해석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한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PQ라고 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나 P해주면 P의 여집합이다. 맞은 얘기가 되겠죠. 쏙 들어간다. 그러면 참이다. 아이고 P면 Q이다 이제 정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이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이제 P 집합이 Q의 여집합에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P하고 Q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Q는 좀 바깥쪽이죠. 이거는 좀 다시 좀 생각하게 되게 되면 P하고 Q 이렇게 좀 따로 되어 있는데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되네. 공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집합이면 어떤 x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어떤 x에 대해 p다는 것은 당연히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거짓이 되겠고 전체 집합이 아니면 모든 x에 대해서 p다 역시 전체 집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 집합에 참이 되는 거니까 또 거짓이다라고 해서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명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다뤄갈 때 집합의 이렇게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좀 조사하게 되면 쉽게 좀 답해갈 수 있다. 이런 것도 그래서 3번도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도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역함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어이쿠, 이건 좀 f2x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식 정리 자체가 좀 잘 안 돼 있으니까요. 2x 플러스 1 이런 부분을 이렇게 t로 치환해서, 그러면 2x는 t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해서 ft 함수식을 구해가면 되죠. 뭐 4x 돼 있으니까 2배 해주면 2t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 해서 식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f라는 함수를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역함수를 구해가면 되죠. 역함수를 구하려면 x, y가 바뀌어야 되니까 x는 2y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y는 2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5 해서 역함수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b 결과 나오는데 곱을 좀 구하라 이런 얘기는 2분의 1하고 2분의 5를 좀 이게 둘을 좀 곱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4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함수식 좀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함수 구해놓고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역함수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집착하게 다양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학생 30명이 배드민턴 수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준비물을 점검했더니 라켓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9명이다는데 그러면 뭐 라켓을 가져온 학생이 21명이다 라고 좀 보면 되겠죠. 셔틀콕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그러면 셔틀콕을 가져온 학생은 17명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가지고 온 학생이 15다라는 얘기는 라켓과 셔틀콕 교집합 부분들이 15명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어느 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뭐 일단 뭐 합집합 형태를 좀 구해가면 되죠. 합집합을 구하게 되면 21 더하기 17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2에다가 2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니까 여집합이니까 정답은 30에서 23을 빼서 정답 7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지금 이렇게 표현 자체를 뭐 가져오지 않은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가져온 전체 학생 수가 있으니까요. 가져온 학생 수를 좀 이용해서 표현해 가게 되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 q가 주어져 있습니다. p는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돼서 범위 표시가 됐고 뭐 q는 뭐 인수분해가 다 돼 있고요. p가 q에 대한 필요 조건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범위를 좀 표시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에서 이렇게 좀 범위 표시가 되는데 필요 조건이니까 더 큰 집합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안쪽에서 구했던 k 값, 그 다음에 k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사이 범위 나오는데 이렇게 안쪽에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정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쿠, 그럼 이제 k 값은 뭐 k 플러스 2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곳에서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됐고 이 부분은 그냥 곧바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니까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제 모든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면 음수가 5개, 0, 1 해서 7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래서 마이너스 5를 또 뺀 다음에 더하기를 해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일단 범위를 좀 정확히 표시해서 개수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포물선을 포물선으로 옮기는 이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꼭지점을 열심히 조사하면 되죠.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 이런 규칙을 좀 이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주면 되겠고 주어진 식을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꼭지점의 x좌표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평행이 되는지 알겠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 되겠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뭐 직선을 L이 이렇게 줬는데 L을 또 L' 이렇게 좀 이동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또 이 사이에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뭐 고민하지 말고 여기 중간에 좀 하나 좀 잘 골라서 평행이동을 좀 이렇게 시켜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할까요? 어떤 좌표가 좋을까요? 여기 y가 3이 있으니까 y가 1 들어가게 되면 1,1이 있군요. 1,1 이렇게 있다면 평행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이동해서 x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2만큼 이동했으니까 3이 되겠고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게 처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원래 직선하고 x-3y 플러스 2는 0하고 주어진 부분하고 거리를 좀 구해가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루트 10 처리되겠고 3 대입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6에다가 그럼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유리화를 해주면 10분의 8 루트 10 이렇게 주면 약분해서 5분의 4 루트 10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2번이 지금 정답이 되가는 내용. 포물선 평행이동 부분들은 이제 꼭지점을 이렇게 조사해서 좀 처리하게 되면 효율적이다. 이런 사실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 뭐 직선은 뭐 평행이동 하더라도 뭐 직선 나왔을 때 뭐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곧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직선 사이에 뭐 이렇게 한 점을 좀 평행이동 시켜서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거 조금 이제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천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에 이어집니다. 그림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수업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답해 주십시오 라고 되는데요. 0,3 0,3 이렇게 되어 있겠고 t,-2 음수 부분을 지난다 이런 얘기요. 알겠습니다. 그래프 좀 다시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가는 거죠. 여기 좌표가 3이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까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건 절대값도 있으면 음수 부분들을 이렇게 내려온 부분을 꺾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지금 2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y는 1 하시면 이제 1 이렇게 그어가는 건데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좀 되는 거니까 뭐 큰 틀에서 이제 절대값 대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x축 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 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꺾어서 올려서 그래프를 그려간다. 이 내용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정답 가볍게 풀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값 되어 있는 그래프 그려가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학습 잘 해가시기 바랍니다.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 주제인데 어이쿠 이건 A 합에서 B를 빼면 이건 다시 생각하면 A차 집합이 아닌가요? 이렇게 처리해서 합에서 이제 B를 빼보니까 A차 집합이죠. 이 부분이 홀수니까 이곳에 1, 3, 5, 7, 9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B 차집합에 해주면 B에만 있는 부분인데 4에 뺐으니까 4,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없는 원소가 뭔가요? 2, 4, 6, 8, 1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원소들이 좀 이곳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A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돼야 된다. 이미 5개가 있는데 최대가 되려면 이 원소를 여기다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교집합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B집합의 원소의 종합 이렇게 처리되면 전부 다 결국 뭐 짝수들을 다 합해야 되는 거예요. 2, 4, 6, 8, 10 이렇게 합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에다가 이쪽에 10이 이렇게 좀 합하는 거니까 30에서 결과가 얻어져가면 되겠죠. 정답 3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차집합에 대한 표현들 조금만 이해하고 있었으면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A 집합의 원소가 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상황 이해를 또 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1차 함수인데 뭐 1대1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오르는 것을 구해달라. 뭐 fx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요. 근데 뭐 기울기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니까 기울기가 양이라면 음이라면 좀 나눠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됐을 때 나온 취역 결과가 문제에서 y 집합에 1,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그러면 그냥 함수를 구하면 되겠군요. 두 점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가 x가 지금 얼마 변했습니까? 4 변할 때 4 변하니까 이때는 이제 함수식이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되죠. 3 대입해서 5 나오면 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되고 뭐 x 플러스 2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2 구한 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병이 되겠고 그 다음엔 뭐 기울기가 부분도 있죠. 이렇게 부분 이렇게 처리되면 정의역은 역시 마이너스부터 3 치역 결과는 1부터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건 뭐 기울기가 좀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x 처리해주면 되겠고 3 대입해주면 1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여기 되네요. 값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값하고 병 이렇게 됐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대입해서 풀려고 했는데 그냥 좌표가 좀 확실하니까 직접 직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 되셨죠? 1대1 대응 이런 부분들 정역의 처음 끝 집어넣었을 때 치역의 처음 끝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꽉꽉 채워서 좀 나오는 이 부분들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양음 두 개가 있는 부분들 그것만 조금 신경 쓰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 반지름 길이 구해달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들 대략 관계를 좀 보는 거죠. 1,1, 6,2, 7, 마이너스 3 이런 뭐 위치 관계가 좀 있으니까 이때는 뭐 이렇게 센스 있게 AB 길이, AB 기울기 직선 AB 기울기 이런 부분들 좀 조사해 가면서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6-5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문제를 봤을 때 뭐 BC 기울기가 좋겠죠. BC 기울기 이런 거 좀 조사하게 되면 7에서 빼니까 1에서 마 3, 마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기울기 곱을 열심히 구하면 마이너스 이런 부분 좀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냥 직각이란 얘기죠. A, B, C 이렇게 됐을 때 직각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직각삼각형이 주어지게 되면 뭐 외심은 뭐 빗변의 중점 이렇게 됐으니까 뭐 중심 좌표를 좀 구하게 되면 이제 P, Q 이렇게 되는데 이 중심 좌표는 A, C의 이제 중점이니까 8에 4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에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이거 하고 뭐 1,1하고 이제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거리를 구하게 되면 반지름 루트 3제곱 2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1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다음 값을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면 4 마이너스 13 이렇게 좀 더하게 하면 되겠죠. 제곱 됐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효율적으로 문제 계산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16이 답이 되겠죠. 자,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냥 무작정 세 점 지나는 뭐 원방식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렇게 점들 사이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 좀 살핀 연후에 좀 해더라도 늦지 않은 거니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과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 이퀄 x 위에가 있고요. A라는 것은 원 위의 점이고 그 다음 B도 원 위의 점, 그 다음에 X축의 점, 그 다음에 Y는 X의 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AP 길이 원 위의 점, 뭐 굳이 이렇게 힘들게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해도 되죠. A가 이쪽에 있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PQ 직선 위의 점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최단 거리 구해가는 거라면 일단은 문제에서 뭐 볼까요? BQ 길이 이런 부분하고 PQ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이런 부분 되려면 하나를 좀 대칭 이동하면 되죠. 그러니까 중심 좌표가 지금 2, 마이너스 2 되는데 y는 이퀄 x 대칭 이동해서 마이너스 2, 2 이렇게 좀 좌표를 좀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A하고 P하고 PQ 길이 이렇게 거리 되려면 이것도 좀 직선 거리 형태로 좀 하려니까 하나를 또 대칭 이동하면 되죠. 중심 좌표가 4,1 이렇게 처리되는데 대칭 이동해서 4, 마이너스 이렇게 x축 대칭 이동 써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점들이 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직선 거리를 쭉 구해가면 되는 거죠. 재단 거리 모양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거리를 하게 되면 이제 6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3 루트 4, 1, 5 해서 계산 결과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간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최소가 되려면 각각의 반지름들이 얼마였습니까? 반지름 1,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지금은 큰 틀에서 보면 원원에서 이제 이렇게 구해간 거니까 반지름들을 빼줘야 되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 루트 5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아이고 빼기 처리하고 A 더하기 B 되있네요. 우와 그러면 3하고 2하고 좀 더하기 해서 정답은 5입니다라고 분류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최단거리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장 기본 개념은 이런 거죠. 이렇게 최단거리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를 대칭 이동해서 직선거리로 갈 수 있도록 풀어간다. 이렇게 그럼 이 거리가 좀 같아지는 거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좀 담겨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좀 참고로 하고요. 살짝 원 형태로 좀 돼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원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뭐 이런 이론이랑 연결시켜서 풀이를 진행한 거니까 이런 약간 응용된 부분들은 연습을 통해서 해결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hx라는 함수를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두 함수 비교해서 작은 쪽 부분들이죠. 작은 쪽 형태를 좀 그래프를 그려간다 라고 해서 hx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이 함수가 좀 평행이동 막 이루어지겠네요. t에 대해서 hx 그래프와 k가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세 점이 되도록 이제 참이 되는 얘기 세 점이 되도록 하는 모든 k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뜻 파악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2차 함수로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 이건 이제 x 값이 1이 되겠고 1을 주어지면 이제 꼭지점 좌표가 4 이렇게 해서 그래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절대값 그래프 원래 이렇게 꺾어진 부분들 10만큼 또 평이동하는 거죠. 여기가 t 이렇게 됐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y좌표가 대충 10 이렇게 되는 부분들 위해서 그래프 부분들이 지금 이동해 가면서 좀 이제 그려져 가야 되는 건데 t 값이 이제 어딘지 모르니까요. t가 만약에 여기 꼭지점 부분까지 이렇게 오는 거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좀 만약에 돼 있다라고 치면은 최종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작은 부분들을 그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오겠고 싹 내려갔다가 싹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게 k 값을 아무리 조절을 잘 하더라도 근계수가 2개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의 좀 정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행이동을 좀 더 시켜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여기가 좀 x가 1일 때 여기가 좀 4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평행이동이 좀 더 이루어져서 그래프가 좀 이런 데까지 이렇게 들어왔다고 좀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때 그래프 모양을 좀 이제 살펴보게 되게 되면 뭐 작은 부분 열심히 그려가는 거니까 그려가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좀 올라갔다가 다시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만난 이런 부분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꼭지점 부분도 하나 둘 셋 이런 형태가 되죠. 세 개가 드디어 생기죠. 일단은 이런 부분 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에 해당하는 것이 4가 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제 4 부분들이 좀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이제 여기 이제 올라가는 좌표까지 부분들이 이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최종적인 이제 답계수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4, 5, 6 이런 식으로 좀 쭉쭉 만들어지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좀 올라갈까요? 그래프가 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x는 1 이렇게 됐고 여기가 좀 4 돼 있는데 사실은 요 정 가운데 부분에서 이제 직선을 좀 이렇게 그려져 가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좌표 자체가 똑같은 거죠. 다른 때는 뭐 한쪽은 높고 한쪽은 좀 낮은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낮은 쪽 부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지금 부분들은 이제 양쪽이 똑같아지게 되면 최소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그다음에 최소에서 이렇게 그려져 가거든요. 물론 여기는 이렇게도 이제 4는 좀 답이 되는데 중간에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이건 4개가 돼서 안 되고 위에도 이제 2개가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점보다는 조금 작은 형태가 되어야 여기 문제처럼 위에서 좋은 것처럼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정 가운데 됐을 때 만나는 뭐 좌표를 좀 찾아서 그때 y 값을 좀 구해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정 가운데 됐을 땐 t가 1 되는 부분이 있고 양으로 풀려가는 거니까 일단은 이 함수식 자체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12였던가요? 10 이런 형태로 해서 두 식을 좀 이용해서 풀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되겠고 이게 얼마가요? 11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6은 이꼴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3 여기 지금 만나는 좌표가 지금 3이라는 걸 구해간 거죠. 됐습니까? 3입니다라고 구했습니다. 그럼 3일 때의 함수 값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부분 요거 직선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직선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좀 3을 좀 대입해주면 이 결과가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k가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4가 돼 있고 그다음 5, 6, 7까지 이제 답이 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요거보다 좀 낮아져서 중간에 이제 위에 그래프에 가서 이제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는 부분들이 8보다는 낮은 데까지 계속해서 좀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이동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자, 이때 이제 이런 k 값들 나왔는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합하라고 했나요? 와, 그러면은 10에다가 12 이렇게 처리해 준 거니까 정답 2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2 있어야죠. 그렇죠. 한참 연산했는데 뜻 파악하는 부분들까지 뭐 그래프 그려서 무엇을 의미해 가는지 좀 판단하는 거 함수 작은 부분들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때 또 이렇게 그어서 좀 그래프가 좀 이렇게 좀 어이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뭐 열심히 그으면 2개밖에 안 나오고 중간에 이제 여기 꼭지점 부분을 이제 통과해서 그려졌을 때 이 해석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됐을 때 만나는 개수가 좀 3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많이 올라가서 정 가운데가 되면 2개가 돼서 이때부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 바로 아래 좌표까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부분들 됐습니까? 무엇을 풀어가야 될지 뜻파악하는 부분들, 연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그런 요소까지 학습해야 될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연습장에다가 메모해가면서 꼼꼼하게 잘 학습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19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A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화살표 방향으로 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움직인 거리가 뭐 당연히 0부터 5까지 되겠죠. F까지 좀 열심히 움직이니까 이때 넓이를 FT라고 해서 넓이식을 좀 얻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밑변 길이는 1로 좀 되어 있는데 옮겼을 때마다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AB 위에 이렇게 좀 옮겨져 가게 되면 X만큼 옮겼다라고 해주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60도 형태가 되는 거니까 높이 자체가 그러면 2분의 루트 3X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1대 루트 3대 2 이런 관계. 모양 좀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60도, 여기가 30도 이렇게 되니까 1대 루트 3대 2 이런 관계였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이쿠 가장 뭐 60도 돼서 한 번 갔을 때 이때는 여기 좀 우리가 어떻게죠? 1을 됐으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가게 되면 이렇게 좀 옮겨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요? 출발해서부터 x까지 갔는데 그러면 이 순수 길이는 여기가 그러면 x-1이 되겠죠? 여기 좀 그죠? b를 지나서 이렇게 갔을 때는 그렇게 되면 또 이쪽 높이 자체가 어떻게 된가요? 2분의 루트 3의 x- 이렇게 쳐야 되겠고 이때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는 1인데 높이가 2분의 루트 3의 x-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그다음에 밑에 좀 2분의 루트 3도 더 더하기를 또 해야 되죠. 이렇게 처리하지만 여기 좀 이렇게 소가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결국 높이가 똑같아지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뭐 A에서부터 출발해서 B, C까지 가는 동안에 이때 fx는 이 밑변 길이 전부 1이니까 2분의 1만 더 곱하기 주면 되니까 4분의 루트 3x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값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될 때는 높이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다가 뭐 이 대표해주면 되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고 아이고 하나 좀 더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쪽에 와 있을 때 그럼 이런 데 좀 하나 잡을까요? 이렇게 전체 그러면 끝까지 길이가 5에서 여기까지가 x가 됐으니까 5-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높이를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 값이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좀 작은 이때까지 fx를 구하게 되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그럼 5-x에서 좀 식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함수식 좀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나온 것들 풀면 되겠죠. 합성함수 해서 합성함수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뭔 모르니까 치환하면 되죠. ft 이렇게 치환해서 64분의 9에서 우선 t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범위를 모르니까 가운데 범위는 아니죠. 4분의 루트 3t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64분의 9였나요? 9 이렇게 처리해주면 약분해서 16이 되겠고 t 값은 그러면은 16분의 3 루트 3에서 결과가 얻어져 가겠죠. 이렇게 뭐 t 값이 0과 2 사이일 때는 이제 이렇게 결과가 얻어지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와, 그러면 지금 이거는 4분의 루트 3의 5-x 부분들이 또 이렇게 64분의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약분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t 값은 16분의 3 루트 3 이렇게 해서 결과가 되죠. 와, 근데 이 값은 숫자가 엄청 큽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함수 값 자체는 막 가장 커봐야 2 루트 3 되는데 2 루트 3보다 크니까 이건 이제 값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풀어야 될 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것은 드디어 이제 FA 구해간 부분들이 16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만족해 가는 거를 다시 한번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4분의 루트 3a 결과가 16분의 3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4에다가 루트 3 저기 처리되니까 a 값은 4분의 3 이렇게 하나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4분의 루트 3에다가 5-a라는 부분들이 16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좀 약분하게 되면 5-a 부분이 4분의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a 값은 4분의 20에서 17을 계속 구해가면 되겠죠. 해서 두 개의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분의 3, 4분의 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는 또 곱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17 곱하기 3인가요? 51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이제 16분의 51 이렇게 처리해서 4번을 좀 바른 답으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일단은 x좌표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높이식들이 좀 달리 얻어져 가는 거죠. 높이식들이 좀 이 b에서 이렇게 높이식들이 얻어져서 넓이식들을 좀 구해가는 부분들 좀 구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합성함수니까 뭐 일단 치환해서 ft에 해당하는 t 값들을 좀 이렇게 구해가겠고, 그다음 이제 이거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좀 다시 한번 좀 더 풀어야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또 범위에 따라서 이제 두 개의 결과가 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을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치환에 의해서 합성함수를 풀어가는 과정, 군데군데 좀 어려운 요소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번 시작합니다. A값, B값 범위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상수 AB에 대해서 세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직선하고 원하고의 교점, 직선하고 원하고의 교점, 직선하고 원하고 교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이제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4분의 3하고 좌표를 좀 그려주면 중심 좌표를 좀 해서부터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3x-4y는 0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서부터 거리를 좀 구하게 되면요. 5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16 개체니까 10이니까 이 거리 2가 되죠. 반지름 오고 갈 때니까 접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직선을 좀 이렇게 4분의 3 x 좀 그어서 원을 좀 그려갔을 때 좀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에서 좀 그리 이렇게 하나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좀 열심히 긋게 되면 이제 a 값이 좀 2보다 클 것 같은데 원을 좀 그렇게 되면 아이쿠 a가 좀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 이렇게 좀 하나 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y 값하고 x하고 y하고 증가 비율 똑같은데 x가 쫓아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좀 b 값이 더 커지면 근이 좀 두 개가 되는 거죠. a 값이 문자 a, b 주어야 되는데 2보다 크게 되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 즉 직선하고 원하고 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의 좀 원을 그려가게 되겠습니다. 개수가 좀 두 개가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세 개가 생긴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a 값이 그럼 뭐 자동으로 좀 이런 형태로 돼서 근이 좀 하나가 나온다라고 치게 되면 이제 근 형태가 두 개가 돼 있죠. 이때 이제 B라는 부분들을 원을 좀 이렇게 요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 또 근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 개수에 이제 문제가 없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 형태로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근이 좀 3개가 되는 그런 내용. A 값은 하나 그래프 모양에서 좀 자연스럽게 좀 얻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4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뭐 교점 자체를 좀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선은 y는 이꼴 4분의 3x 이 부분을 좀 대입해서 x-2의 제곱 4분의 3x-4의 제곱은 4 이 부분을 좀 처리해서 교점 자체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16분의 9x 제곱 마이너스 4 약분되면서 6x 16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요. 이게 16분의 25가 되는 건가요? 16분의 25x제곱 빼기 10x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되는데 16을 곱하게 해주면 5x의 제곱이 되겠고 16 곱하기 할 때 2, 5, 16x 그 다음 여기 16제곱이 되죠.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게 좀 완전 제곱식 5x 마이너스 16에 제곱해서 우리가 이게 만나는 이제 교점 자체를 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5분의 16 교점 자체가 이렇게 좀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y좌표는 여기다 4분의 3을 대입해 주니까 4, 3, 5분의 4에다 3, 12 이렇게 쳐서 교점 좌표를 찾았죠. 이거 이제 왜 이렇게 찾았냐고요? x-b의 제곱 더하기 y-b-2의 제곱은 이꼴 b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식 자체가 좀 이 점을 좀 지나야 되는 거죠. 이걸 좀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b-5분의 16의 제곱이 되겠고 이곳에서 2를 빼니까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b-5분의 2의 제곱은 이꼴 b제곱이라는 형태를 좀 풀어서 b값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5분의 32b에다가 25분의 16제곱 되겠고 b제곱 하나 소거되고요. 5분의 4b 25분의 4 이꼴 제로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가? b제곱에다가 5분의 36b가 되겠고 25분의 256에다가 4 되니까 260이라는 형태가 되겠죠. 해서 11에다가 인수분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26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36 되니까
그렇다면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B 값이 뭐 2보다 큰 값이 되어 있으니까 B 값은 5분의 26 해서 이곳에서 얻어진 값을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와, 산수 좀 긴데요. 맨 처음에 이제 도형 판단에서 풀어가는 거는 좀 뜻 파악하는 부분도 이거 도형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5분의 26에다가 2를 더하니까 5분의 36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 집합 사이의 관계 이런 형태에서 근 나오는 부분들 좀 확실하게 좀 학습하려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분하게 교점을 좀 찾아야 된다는 사실들, 교점을 이렇게 찾는 부분들, 직선하고 그다음 원화 교점, 그 점을 또 우리가 주어져 있는 x-b 제곱, y-b 제곱 이 식이 또 지난다는 사실들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니까요. 개념 정리하고 연산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 뭐 평상시에 연산 연습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연습장 펴놓고 연습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4분원의 호, 원의 일부분이 되죠. 2, 4분면 부분하고 6,4점이 있습니다. 우위를 움직이는 점 C하고 Q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원점과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무게중심 원점이 되도록 알겠습니다. 점 A를 원점에 대칭이던 것을 A'이라고 하고 대화를 고려해가지고 풀이하라 이런 얘기인데 무게중심과 평행사변형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성질 뭔가 좀 있을 거겠죠. 이용해서 좀 풀어라 이런 얘기 되어 있고요. 넓이를 구해갈 때 다른 삼각형을 좀 생각하면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4분원 호 있고 A점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이곳에 뭐 6,4라는 점이 좀 주어져 있는 거죠. 됐습니다. PQ의 중점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좀 애매있겠죠. A 프라임 대칭점 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거 모양이 좀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Q 여기 M 이런 형태로 좀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뭐 2대1 이용하면 되겠죠. 뭐 X가 뭐 6만큼 갔으니까 이거 반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반대로 가면서 절반 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Y 좌표는 2인데 반대로 가면서 그러면 4의 절반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M 좌표를 좀 이렇게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좌표 뭐 이렇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가볍게 중점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A 프라임 Q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렇게 좀 여기 연결한 이 넓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요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연결할 때 이게 좀 삼각형이 돼가는 건데 5하고 좀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모양 자체니까 이쪽은 색깔을 좀 펜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모양을 좀 이렇게 A 프라임하고 P하고도 5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게 되면 지금 이게 5하고 A 프라임 길이가 이제 A5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 점이 중점되니까 여기 길이가 같아지겠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이렇게 이제 중선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같아지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부분들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사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서 산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문제에서 P하고 그러니까 사각형 PA 프라임 QO 요 부분들이 뭐 평행사변형이다. 요 내용을 좀 이해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A 프라임 Q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길이를 구하라 하는데 이 길이는 OP 길이가 되가는 거죠. OP 길이니까 반지름이니까 8입니다라고 가볍게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아까 그래서 이제 대화에서 이제 평행사변 성질을 좀 이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삼각형 A 프라임 PO 요 넓이를 또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A 프라임 PO 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오호. A 프라임 PQ PQ군요. A 프라임 PQ. 오이고 이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PQ군요. Q 이렇게 넓이를 구하라. 제가 좀 오타인가요? Q 맞네요. 제가 좀 잘못 읽었습니다. 자, 근데 요 부분들은 잘 생각해 보면 2분의 1 사각형 넓이죠. PA 프라임 QO 이런 넓이의 절반을 구해가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바꿔서 삼각형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어차피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A 프라임 OP 요 넓이의 형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A 프라임 OP 이런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이때 그럼 이제 뭐가 좀 자연스럽냐면 일단은 A 프라임 O 길이 자체가 이제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고정돼 있어서
6제곱, 4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2 루트 13 이런 것들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곳에서부터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 높이 부분들을 가지고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뭐 최대값은 그냥 나오죠. 2분의 1에다가 2 루트 13에다가 반지름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8 루트 13에서 곧바로 최대값은 구해가면 되겠고요. 되셨죠? 높이가 가장 커지는 거. 최소가 될 때는 y는 이꼴 3분의 2x 그래서 이제 높이 부분이 잘라야 되니까 2x 마이너스 3y는 0 하게 됐고 마이너스 8,0에서부터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그럼 이제 루트 13분의 16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최소값을 구하려면 2분의 1에 밑변 길이 2 루트 13에다가 이 부분들을 곱하기 해주면 되니까 13하고 약분되니까 16에서 나오겠죠. 최소값은 16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높이 자체를 좀 이용해서 처리가는 부분들. 아하, 중간에 뭐 힌트 되는 학생들의 대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평행사변을 좀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죠. 이게 지금 이 연결된 부분. 이게 좀 맨 처음에 이게 중선의 교점이었고 대칭점에다가 우리가 이제 애초에 이제 2대1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요 길이가 좀 같아지는 부분들. 그렇죠? 평행사변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도형이 아주 중요한 성질이니까 이 내용을 좀 참고해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뭐 A 프라임 q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한 거니까 도형적인 성질들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천천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등식 코시 18조 부등식이죠. 성립형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등호 성립 조건도 설명하십시오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임의 실수 t에 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식 at-x의 제곱 더하기 bt-y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겠죠.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2배의 ax by t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크나 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미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 이 부분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뭐한 배씩 들어가면 되겠죠. 4분의 1을 쓰게 되면 ax 플러스 by의 제곱 빼기 a제곱 b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드디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부분들이 작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증명해 가면 되겠습니다. 등호는 맨 처음 식을 보게 되면 각각 0 되는 부분들이니까 a분의 x, b분의 y 이 부분들이 뭐 t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요 결과가 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이해되죠? 증명이 좀 색다른가요? 제가 좀 보여드리는 부분들 뭐 식을 유도하는 과정 자체 형태로 좀 증명해 드렸으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해 가지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어진 식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거죠. 지금 방금 배웠던 대로 5제곱 더하기 12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부분들이 5x-10 플러스 12y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x 플러스 12y는 이렇게 좀 부동가 되겠죠. 13제곱이니까 13 여기가 4 했으니까 2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13 곱하기 이렇게 처리도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뭐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은 당연히 26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되죠. 이때 이제 x과 y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5분의 x하고 12분의 y 값이 좀 같았다 이런 얘기니까 y에 대한 5분의 12x를 좀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주어진 식에다 대표하면 되겠습니다. x제곱에다가 5분의 12x의 제곱 처리되면은 5분의 13x의 제곱되는데 이게 지금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5분의 13x는 이꼴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x값이 얻어지죠. x값은 13분의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3분의 10을 좀 이렇게 좀 곱하게 되면 되나요? 그러면 이제 y값은 13분의 24가 되는 거예요. 24입니다라고 해서 그때 x, y 값도 구해갈 수 있습니다. x과 y 값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 이렇게 26입니다.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 증명 그 다음에 한 예 형태의 좀 풀이 이렇게 나온 부분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 연습했다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22번 천천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히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뭐 뒤쪽 파트 부분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몇몇 보이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산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천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